오늘 양대지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탄력은 장 초반 대비 지키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는데요. 0.7% 내외 지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상승 하락률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대약품이 14%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4,23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돌아오는 가운데 현대약품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띄고 있습니다. 미에로 화이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바닥을 좀 형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장에 큰 폭의 상승, 바닥권에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일성건설 역시도 오늘장 12%가량의 오름세인데요. 최근에 건설주,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 좋아졌었는데 이 종목은 정치인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시가총액 800억 원대의 소형주인데요. 오늘장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 8.36%의 상승, 영진약품도 7.5% 올라가면서 2,425원 기록하고 있고요. 지주사 CJ가 6.42% 오름세 타면서 12만 2,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5.77%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 이후에 국내장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겠다,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로봇주 투자 심리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5.5% 오름세 44,900원 선이고요. 양대 시장에서 웹툰주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5.38% 상승,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타이어주가 움직이네요. 5.3%, 세우글로벌이 4.9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가보시죠. 인디에프 7.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2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딩 대표 종목으로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가상화폐주, 남북경협주 있는데 남북경협 쪽의 종목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이 시각 5%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카카오그룹의 오너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카카오가 어떻게 또 이런 사법 리스크를 딛고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이러한 구속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악재 해소 차원에서 일부 종목은 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카카오의 주가 4.99% 약세로 밀려 내려가면서 39,0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산산업이 5%의 하락 띄고 있고요. 한국주강 4.7%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부토건이 4.58%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조정 나오고 있고요. 넷마블이 4.5%, DI와 일신석재, 해인 같은 종목들 3에서 4% 하락하면서 역시 남북 경협주나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약세 움직임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는 좀 하락을 하고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부터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한국콜마 포함해서 화장품주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가 또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 쪽은 워낙에 이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섹터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만 해도 뭐 한국콜마나 뭐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마녀공장이라든지 혹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에이블 CNC라든지 뭐 APR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들을 지금 또 상당히 좀 잘 골라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다가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구간이 나왔고,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와중에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화장품 중에서 유난히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눈에 띄게 들어가는 종목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고개를 좀 돌려주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어제 아모레퍼시픽과는 다르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크게 밀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막혀서 더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APR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추세가 꺾였었던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종목들도 아모레퍼시픽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받아주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은 거지.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또 큰 수급을 받아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매물대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해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순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거지 지금 당장에 주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화장품 섹터군들이 확실하게 또 이제 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워낙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군이라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와주면 섹터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수급이 화장품 쪽으로 좀 몰려주면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트럼프 트레이딩은 죽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간밤에 이제 또,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또 이제 이 정치, 대선 자금이 또 상당히 큰 폭으로 몰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 트럼프 무작정 안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대로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겁니다. 어제 워낙에 강력하게 수급을 쏟았었던 쪽이 우크라 재건주였죠. 그러면서 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히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헤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어제 수급을 어느 정도는 받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물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랜만에 또 받아줬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딩에 의해서 오랜만에 우크라 재건주들이 이제 강하게 관심을 받는 구간이었는데 간밤에는 트럼프 무작정 이제 또 안심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이제 또 의도하에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트럼프가 무언가 우세해지는 듯한 이러한 이제 또 뉘앙스나 혹은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우크라 재건주나 혹은 이제 남북 경협조가 될 수가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에 따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살짝의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트럼프가 무언가 발언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트럼프가 좀 유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대선 레이스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현재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대선 일정에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조정 이후에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화장품주는 현재 순환매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대봉 LS가 25.69%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봉 LS뿐 아니라 큐라틱스,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한독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움직임 오늘 장 좋은데요. 재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현지 시간 19일에 나온 소식이긴 한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제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약 젯바운드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6월에 중국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중국 쪽에 또 비만 치료제 진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미스터블루가 21.8% 강세, 웹툰주의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21% 넘게 오르면서 미국 민주당 트레이딩 일어나고 있네요. 마리화나 관련주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티라유텍이 18.95%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설비 자동화 소프트웨어 공급 이력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테슬라 쪽에 이 또 로봇 모멘텀 관련해서 오늘장에 로봇주 특히 산업용의 움직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16.22% 급등하면서 4,37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애니젠이 15.25% 상승하고 있고요. JLK가 14%까지 강세 띄고 있는데요. AI 솔루션 미국 학술지 게재 이거 너무 홍보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분석 결과, 연구 결과가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던 그런 솔루션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큐라티스가 14.5%, 인벤티지랩 12.9%, SOS랩 12% 넘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 세비캠의 약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13.7%의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코스닥 상장한 지 2년 만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으로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 전기차 전방 산업의 이 캐즘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들 위주의 배터리 생태계가 좀 악화되고 있고 이걸 이기지 못한 채 매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주가는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디어가 9.33%, EM코리아가 8.8%, SGA 솔루션즈 8%의 하락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블루스크린 사태로 인해서 움직였던 보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7.7%의 하락 띄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신시웨이, 카티스, 모니터랩, 파이넴텍, 상하프론테크 5에서 6% 하락이고요. 수소 관련한 상하프론테크의 약세, 또 어제 움직였었던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으로 인해서 보안주 가운데 모니터랩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6%의 하락인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전략 세워볼까요? 네, 역시나 오늘 시장은 또 이제 명실상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대봉 LS 포함해서 비만 치료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이제 또 일라이 릴리빨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제 또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반기까지 이제 지켜봐야 될 이슈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섹터 내에서 현재 대장주가 꾸준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일전에 이제 우리가 이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펩트론이었죠. 펩트론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면서 이제 요 정도 구간에 한 비만 치료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또 이제 이 시간에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블루엠텍이라든지 혹은 한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또 이제 안내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주가 또 이제 완전히 바뀐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큐라티스가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고 역시나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대봉 L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만 치료제에서도 대장이 이제 바뀐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 레리발 이슈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또 암젠발 이슈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암젠에서도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를 또 추가적으로 임상을 할 예정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섹터 내에서 대장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대장을 잘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이제 요 구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고 15,000원대 구간에서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약 한 18,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에는 확실하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 블루엠텍이 지금 약간의 이제 따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고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추세가 깨진 이후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의 물량을 큰 폭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대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최근에 강력한 수급, 그 다음에 어제 금요일 해서 또 연속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장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대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하반기까지 꾸준히 다루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봉 LS 이후에 또 새로운 대장주를 잡아갈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수급에 의해서 잘 움직여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군이기 때문에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서 구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꾸준히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이제 후발 대장주를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 후발 주자는 또 이제 수급에 따라서 새롭게 또 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닥을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시키는 약간 이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과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러 가는 구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저가를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 바닥을 깨지 않는 구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나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에 대한 심리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트럼프 리스크가 현재 생겨난 구간에서 다음 주에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황에는 악재로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FOMC 구간이 또 됐을 때에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이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적인 수급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 잡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 FOMC까지 이 지지 구간을 깨면 안 된다라는 점. 이 바닥 구간을 깨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FOMC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만 반등한다라고 해서 또 무작정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수급이 수급의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코스닥이 상승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업황에 대한 확실한 반전, 수요가 확실하게 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계속되고 있는 모멘텀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 가운데 현재 대장주 대봉 LS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업황과 지수에 대한 부담 두 가지 모두 안고 있는 배터리주 에코프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LG화학이 또 신저가를 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저점은 일단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